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는 전일의 급락을 딛고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었는데요. 남북 경협주 그간 낙폭이 과대했던 개별 종목 위주로의 반등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수의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 경고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종목에 집중해서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탑픽 종목에 대한 정보는 잠시 뒤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낙폭이 과대한 개별 종목 위주로의 반등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 관련주의 대표 주식들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신라와 LG생활건강이겠죠. 특히 LG생활건강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부 내용은 화장품 쪽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국내 1위 ODM 화장품 업체인 코스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최근까지 흐름이 좋다가 이제 17만 9,500원을 고점으로 최근에 조정을 보였는데요. 200일선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예상 매출액이 3,09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180억 예상으로 25.8% 증가할 예상입니다. 중국 법인 전체 상해와 광저우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이 두 공장의 연간 성장률 목표인 25에서 30%의 성장 수준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법인은 아직 적자지만 매출 증가율이 무려 115%로 예상이 되면서 계속적인 순항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신라나 이런 중국 관련주들의 조정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받았던 동사 지금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라인 1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중국 소비주의 반등세도 두드러졌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코스맥스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미래산업의 주도군을 섭렵한 투자 분석의 고수 김홍식. 예, 수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를 매일매일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3개월간 새로운 시즌으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최근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예, 지난주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현황인데 일단은 만도가 수익률이 좀 줄었습니다. 아쉬운데요. 0.63% 플러스 수익이고 최근에 시장 수익률이 좀 좋지 못했었죠. 아직 손절가 터치는 안 됐고 에코프로, 아모텍, SKC 코롱 PI까지 포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홍식 팀장의 최근 추천주 흐름 함께 보시죠.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들썩였었는데 쌍용양해가 어제장만 5%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3%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김홍식 팀장의 포트 안에 담겨있는 쌍용양해입니다.
우리 산업과 KMW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4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볼 텐데 원종윤 팀장의 LG가 4% 수익 내면서 4위, 반종민 전문가 한솔재즈가 5위, 신준섭 전문가 아이센스 3% 이상 수익으로 6위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김홍식 팀장님의 쌍용양해가 7위, 신일섭 소장의 대유 위니아가 2.69% 수익으로 8위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도 함께 보시죠. 신일섭 소장께서 추천하신 파세코가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7% 더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수익률 격차를 좀 키우고 있는데요. 16.61% 수익을 내면서 단연 1위에 이름을 올리고 계시고요. 이용우 전문가 GS건설이 어제장 6% 급등이 있었습니다. 6.27% 수익으로 2위, 신준섭 전문가 KB오토시스가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은 며칠간 순위권 내에 계셨는데 만도의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리셨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만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의 예상이 앞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 4%가 영업이익은 17%가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지금 이런 이유는 중국 법인에서 신차가 출시됐고 인도 유럽에서의 법인의 지금 현재 재무구조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9월부터는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BMW 등 납품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를 하면서 3분기에 실적이 향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8년 단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한 9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들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고, 네. 실적 발표가 있는 10월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다.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에는 지금 전체 전문가 수익률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는 여전히 기대감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쌍용양의 경우 이제 시멘트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월요일에는 이제 경협이 좀 무지개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급락했다는 경협주들 또한 급락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뭐 쌍용양의 경우 그러한 급락 속에서도 견고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서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움직임에 따른 경협주들의 기대감을 한 번 더 불어 넣어주면서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철도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측에서 검증을 필요한 이제 전문가들의 배치를 원하지만 북한이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주내에는 뭐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뭐 송환에 대한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북한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협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한다라고 하면 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용양회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개장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대처를 세울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중국의 내수를 살리고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중국의 소비주, 화장품주, 미디어 엔터주가 지금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도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라든지 남북 경협주 위주로 최근 이제 주식을 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남북 경협주 쪽으로 오늘 종목도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잠시 뒤에 듣는 시간 가질 거고요. 김홍식 팀장께 또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최근에 뭐 연기금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연기금의 이제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이 뭐 시장에 대한 좀 전방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협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모멘텀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바라보는데, 다만 투기적인 부분들보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석 가리기를 통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주워 담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5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개장이 지금 바로 됐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사흘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0.11%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6,25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0.6% 정도 밀리면서 83,000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사흘 만에 반등인데 1%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이와 짝꿍으로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볼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사흘 만에 상승 전환 0.37% 올라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오늘 눈에 띄는데 지금 장 초반부터 5%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나고요. LG화학은 올해 2분기에 매출 7조 519억 원, 영업이익 7,033억 원으로 금융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는 것 같고 네이버의 주가도 1.6%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KB금융도 1% 오르면서 지금 54,0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에 신한지주도 0.11% 오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역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상승한 2284포인트로 코스닥은 어제 종가보다 0.43% 올라온 764로 시작이 됐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4% 상승 출발이고 여기에 메디톡스, 나노스가 각각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더 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흐름 볼 텐데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펄어비스의 주가가 1% 강세, 포스코 캠텍도 2.54% 오르면서 44,000원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이었죠. 주가 급락이 너무 심했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사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전문가의 탑픽 종목 기대하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박동현 본부장께서 향후에는 중국 소비주 또 남북 경협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협주에서 대장주로서 상반기에 핫했던 주식인 현대건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또 별다른 재료들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경협을 이슈로 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갔으나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PBR이 0.88배, 좀 1배도 안 되는 수준이고 지금 이제야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남북 경협 이슈를 제외하고도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분야 같은 경우에 먼저 보자고 하면은 이라크 카르빌라 정유 공장에 이제 수주를 맡게 됐고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공사 등에서 그러니까 해외 주요 수주 확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폭이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매출 자체가 18년도에 이제 계획이 확대되고 자체 사업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2020년도까지는 주가가 우상향을 지금 전망하고 있고 일전에 코엑스 옆에 있던 한전 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 그 부지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와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한참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에 현대차가 10조 원으로서 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이 본격적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4월 달에 환경 영향 평가를 정부로부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연내 착공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국내 매출로서 중요한 이제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또 남북 경협주가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이제 어제 해체를 하면서 그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런 모습들을 탈피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보고 있고 또한 이제 27일 날에 판문점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제 미군 유해 송환을 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또 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의선 연결 구간 중 부축 구간에 대해서 공동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관련 이제 경영들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의 또 펀더멘탈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만약에 경협주로서 이 옥석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금강산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주단 모습을 보면은 금강산 여객선 부두시설 공사라든지 건설, 플랜트, 전력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경협의 최우선주로서 꼽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4일간의 기관이나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를 통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가격에 매수해 두시고 조정 시기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 매수를 하셔도 좋을 종목이고, 목표가로는 7만원, 손절가로는 48,3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지금 자리에서 빠질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이 열려있다 보시는 거죠? 상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 신라입니다. 그 면세점과 호텔 산업으로 이제 너무나 유명한 회사죠. 근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호텔 쪽에서만 이제 매출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 구조를 정확히 면밀하게 보게 되면은 네. 매출의 9가 지금 면세 사업이고 호텔이 1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면세 쪽에서 얼마나 매출이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호텔 신라 2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1,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2%가 증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41%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내놓는 컨센서스 또한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딸공 규제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딸공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중국에 파는 이제 사람이다, 상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분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딸공들의 협상력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하나 파는데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기존 딸공들한테 2%만 주면 될 것을 딸공들이 워낙 많이 물건들을 사가니까 협상력을 통해서 20% 이상의 마진을 딸공들이 가져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이나 면세 사업에서의 그런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딸공들을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딸공들한테 규제한다는 부분은 짝퉁 물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면세 상품 같은 경우에 짝퉁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는 좀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딸공 협상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지만이 좀 이런 주식이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세 사업 자체는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중국 인바운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야 되고, 내국인의 이제 아웃바운드 또한 이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세 사업은 연평균 10% 이상씩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때 이제 16년도에 계속해서 면세 사업을 더욱더 늘리겠다 해서 많은 경협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에 브랜드 타워로 살아남은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세점을 허가로서만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이제 파워를 가진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제 건전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주식도 고평가가 압박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은 이제 52,000원에서 고점 132,000원에서 현재 9만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전형적인 이제 50% 정도의 눌림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가 매수로서 가져가시고, 목표가로는 155,500원, 손절가로는 89,500원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6월 고점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네, 있어서 지금 많이 매수 빠져 있는 시점을 상태입니다. 고려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자리에 매수 가능하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올해 3월에 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죠. 예. 그래서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장 이제 효자 품목인 AG20라는 화장품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예. 네, 아줌마들은 다 알죠. 예, 되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홈쇼핑에 나오기만 하면 완판. 완판되고 예. 일명 이제 견미리 팩스라고 해서 이제 자주 이게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 팩트가 왜 인기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기존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이 동시에 또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메리트가 늘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AG20라는 팩트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 회사 화장품에서 매출에서 약 한 90% 이상을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네. 효자 품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2분기에는 약 한 매출액에서는 27% 성장이, 영업이익으로는 106% 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면세점과 수출에서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온오프라인에서 채널을 더욱더 확보를 해서 19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종목, 한 품목이 너무나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 팩트뿐만 아니라 마스크팩을 출시할 예정이고 판매 채널도 다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좀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호텔 신라 비슷하게 따이공 이슈와 이제 차의 매물로 주가는 빠졌는데 외인들의 이제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재상승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종가 매수를 드리고 목표가로는 9만원, 손절가로는 61,9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경산업은 올해 3월에 상장이 됐고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언제 사야 되지 시점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이다라는 박동훈 부장 의견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홍식 팀장의 탑픽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SFA입니다. 동사는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로서요,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장비 사업과 물류 시스템 사업,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OLED나 중소형 플렉스 O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 이후로는 삼성과 LG의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활발하게 이제 급증했었던 국내 OLED 장비 신규 수주액이 올해에는 오히려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SFA의 경우 이러한 역성장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좀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는 국내 고객사들의 빈 자리를 이제 중국향 수주들로 공백을 메워주면서 충분한 커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중소형 OLED나 대형 LCD 증설 투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중국 고객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갈 경우에 이제 조 단위로 투자가 되는 디스플레이 상세한 라인 증설에 검증된 업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추가적인 중국향 이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봤었을 때 작년 한 해 3천억 원에 비해서 이제 올해는 7천에서 8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을 확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OLED 투자 촉진을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신성장 동력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요건을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관계부처와 이제 추진하겠다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OLED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산업군들 또한 장비 업체들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악화로 인해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섰었기 때문에 낮아진 주가 형성대가 충분한 이제 매력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네. 예, 현재가 매수와 더불어 목표가는 47,500원, 손절가는 31,500원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픽 종목은 KG케미칼인데요. 예, KG그룹 계열의 화학업체로 건설 소재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콘크리트 혼화재, 비료, 친환경 농화재, 수처리재 등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 ETS 등 주요 중속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 사유로는 주요 회사들의 실적 개선 폭이 가파른 점과 에너캠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코발트 가격이
최근에 뭐 5월 달에 최대 91.75달러를 키로당 기록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7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하이니켈 전기차 배터리 NCM 811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예, NCM이란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8대 1대1로 만들어낸 2차 전지인데 니켈의 비율을 높여서 높은 효율과 또 코발트의 비율을 낮춰서 낮은 이제 원가,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에너캠과 어떠한 연관이 있냐 하면 2014년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핀란드의 아우토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핵심 설비와 기술을 이전을 받아 국내 최초로 황산 니켈 상업 생산 시설을 갖췄고요. 황산 니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는 해외 니켈 광산으로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KG 케미칼은 에너캠을 통해서 황산 니켈 생산 규모를 2018년도에는 400에서 500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0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뭐 NCM 811 배터리의 경우 이제 니켈 수요는 2차 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뭐 향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연내에 황산 니켈 상업 생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내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의 경우에는 6월 초에 톤당 15,75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및 뭐 가동률 증가를 통해서 2018년 매출액은 약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캠의 지분을 41%를 인수를 하면서 3년 내 2차 전지 소재 부분 매출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연결 매출액 예상치는 1조 3,405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1.9%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분야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을 윗돌아 뭐 작년 대비해서 34% 이상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에 있어서 비료 부분 매출이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업 가치 상승과 더불어 2차 전지와 남북 경협 비료 부분을 테마를 같이 발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4,000원 이상,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이제 기업이에요. 네. 뭐 생소한 기업일 텐데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 뭐 드라이브 및 에너지 제어 장치와 같은 산업용 제어 솔루션을 좀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제어기 및 이제 로봇 컨트롤러, DIO, 드라이브, 그 다음에 ESS용 PCS, 태양광용 PCS 등이 주로 판매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동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국내 IT 기업들의 카펙스라고 하죠. 뭐 회사가 장비,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물질 자산을 획득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뜻 하는데요. 카펙스와 국내 ESS 시장의 확대입니다. 현재 매출처는 공장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및 모션 제어기 부분의 매출이 6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었던 카펙스가 2018년도에는 다소 둔화가 되었지만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3D 낸드 플래시 설비 투자 규모를 90억 달러까지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드리면서 드라이브 및 모션 제어 부분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제어기, 이제 ESS죠.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17년도에는 11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59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와 더불어 올해 6월부터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연계 ESS의 가동치가 2019년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ESS 사업군에 대한 전망이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ESS의 필수적인 PCS,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PCS 같은 경우에는 직류나 교류간, 전력 변화, 그다음에 주파수 및 전압 조절에 대한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ESS 원가에 대한 15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산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ESS 기업들의 PCS를 납품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PCS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LS산전이라던가 효성, LG전자 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현행법상 아직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에만 REC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PCS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업체로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그 업체가 RS 오토메이션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내 그리고 최근 폭염이 길어지면서 더불어서 ESS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최근 올해 상반기 ESS 시장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20배 정도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테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인 저장 유니마인드 지능 장비라는 회사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로봇모션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4차 산업을 주도할 로봇에 대한 전망적인 투자와 그를 뒷받침해줄 ESS 사업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 가치를 성장시켜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 이상,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잡고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세 종목도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계셨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이 나온다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을 세 종목씩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시황 좀 잠깐 봐드릴 텐데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좀 위축이 되면서 이 코스피 쪽에서도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지금 3%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SK부터 볼 텐데 어제 오후에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시공 중인 라오스의 대형 수력 발전 때문에 보조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이 됐다라는 소식이었고 SK가 이 SK건설의 지분을 40% 넘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런 악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료적으로도 나타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예.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어제 보조댐 하나가 벌람을 하면서 그 말 6개가 잠기고 수백 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 실종이 된 상태다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진짜 그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SK건설이 이제 13년부터 건설에 이제 참여해서 내년에는 이제 운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사고가 터진 거고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보험은 가입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이 돼 있지만 워낙 이제 피해액이 크다 보니까 네. 보험에서조차 이걸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된 거죠. 그래서 SK는 이 정도 뭐 그래도 소폭 하락한 편이지만 KOTC 시장에서도 SK건설이 지금 매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이제 직접적으로 맞고 있는데 하한가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하한가도 너무 싸다라고 매수하신 건 좀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당분간은 보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투자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포스코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의 주가가 최근 사흘 동안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김홍식 팀장께 앞으로의 흐름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포스코의 경우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있어서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모멘텀 악화가 좀 보여주었었던 종목인데요.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만 좀 뭐 그리고 중국 철강 업황에 대한 둔화도 크게 이제 우려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뭐 중국에서 메가 프로젝트라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면서 집행에 따른 철강 수요가 여전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다시 한번 예측이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 대한 성장세는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같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라고 하면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때문에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포스코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이셨고요. 저희 이어서 오늘장 또 특징적인 모습 보이는 LG화학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벌써 6% 가까운 상승이고요.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2분기에 매출 7조 처음으로 달성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반기에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건가요, 본부장님? 예. 지금 LG화학은 저도 항상 포트에 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 종목이 맞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매출 7조를 돌파를 했던 것이 기존의 매출을 예상한 것보다 10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겪었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또 시작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소형 전지 신제품의 효과가 좀 있었고 EV 전지 출량이 또 증가를 했고 또 ESS 성수기까지 좀 겹치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점점 하반기 갈수록 이런 모멘텀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은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서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보편화될 것이고요. 2020년도까지는 차량 10대 중 한 대를 전기차로서 보급할 것이다. 이런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저희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좀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눌리지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김홍식 팀장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차 BMW나 미니 포르쉐에 대한 유통하고 AS 사업을 좀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원인은 뭐 신차 출시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S 센터에 대한 확대, 그리고 자동차 할부 금융, 뭐 도이치 파이낸셜, 그리고 중고차 매매 단지 도이치 오토월드 등의 이제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기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뭐 단순한 자동차 딜러사가 아니라 자동차 금융, 부품 판매, 뭐 수리, 중고차 유통 플랫폼이라던가 신차 판매 등의 이제 그러한 부분들으로 이제 종합 자동차 서비스 기업으로 한 발자국 좀 다가섰고요. 뭐 그리고 중고차 매매 단지 현대화 사업에 또한 매년 이제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600억 원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한 해에는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좀 창출해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그리고 기업의 가치 또한 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상승세가 그렇게 좀 좋은 둔화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단계적인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긍정적이셨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할 거고요.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분이시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1위 파세코로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장에서는 한 5% 정도 조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고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지금 무더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폭염이 지금 계속 뭐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세코가 에어 서큘레이터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 그리고 모기를 잡는 모스클린. 그러니까 지금 뭐 모기도 사실 너무 더워서 모기조차도 지금 힘들 정도의 더위라 모기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여름에 원래 이제 겨울에 난방기기도 만들긴 하지만 여름 같은 때 이제 여름 수혜주로서 지금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한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가 지금 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긴 하지만 여름 수혜주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주춤한 가운데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기가 몰리고 언론에 계속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그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아주 골격이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한 파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갔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실 예정인지 추천주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엠코르셋입니다. 신규 상장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업체죠. 지금 봉제 의복 제조업체로 1999년 9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를 크게 알리게 된 거는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언더웨어 브랜드 원더브라가 히트를 칩니다. 여성분들이라면은 저 업체였어? 딱 이러실 겁니다. 그 당시에 미란다 컬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죠. 지금은 약간 열기가 식은 것 같지만 그때 미란다 컬을 막 따라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 이때 패션쇼를 통해서 원더브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더브라 만드는 업체가 엠코르셋이구나. 이때 이제 완전히 각인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원더브라가 4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엠코르셋에서 지금 원더브라라는 브랜드는 아주 핵심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텍스가 20%, 저스트 마이 사이즈가 11%, 브랜드별 매출 비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이냐 오프라인 시장이냐 그쪽에서 비중을 따져보면 온라인 시장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이 기업이 최초로 원더브라를 히트시키고 이제 판매처로 삼았던 게 홈쇼핑이었어요. 처음에 CJ 홈쇼핑을 통해서 홈쇼핑을 넓혀가서 홈쇼핑에서 저변을 확대한 다음에 홈쇼핑 자체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전화로 했지만 이제 엄지적으로 넘어오면서 다 모바일이었죠. 그래서 모바일 온라인 쇼핑 이쪽이 굉장히 처음부터 강한 채널이었고 계속 그걸 유지했어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는 시장 속에서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니까 중국도 그쪽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티모를 비롯해서 중국 유명한 온라인 그 시장에 다 입점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하던 그런 방식 그대로 중국에서 지금 다시 또 히트를 노리고 있는 지금 업체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손절가는 일단 짧게 잡았습니다. 11,000원으로 잡고 목표가 25,000원으로 잡은 다음에 원더브라를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엠코르셋이라는 업체가 지금 상장을 했구나. 요렇게 인식을 하셔도 되고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한번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오늘 엠코르셋 11,000원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손절가 좀 수정해볼까요? 일단 종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종가로 만약에 11,000원 이탈이 안 되면 그대로 가고 이탈이 되면은 한번 제가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사흘째 맡고 있는 엠코르셋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코스피는 상승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이 하락 전환입니다.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또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750선까지 다시 무너졌습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8% 상승하면서 2281.9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7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9시 4분경에는 90선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이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현재는 8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이 427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46,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던 삼성전자는 오늘도 보합권에 들면서 현재 46,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K하이닉스는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82,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던 포스코는 어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32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39% 하락하면서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갔던 것과 다르게 오늘은 조금씩 빠지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새 이 40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45%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오늘 0.82%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72% 하락하면서 756.1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9시 2분경에는 66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는 듯 했으나, 현재는 1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7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개인이 534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공매도로 인해서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8만 5천 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CJENM은 오늘도 1.25% 빠지면서 2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7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루머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이 최연초에는 1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신라젠이 오늘은 5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4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오늘도 1.96%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 넘게 상승하면서 4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풍산이 오늘 5.56% 상승하면서 35,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AK홀딩스, 그리고 BNK 금융지주, 그리고 코웨이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LG생활건강이 5.33%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SK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 그리고 셀트리온, SK케미칼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신라젠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로템,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대하TI, 5위는 LG디스플레이, 6위는 부산산업, 7위는 셀트리온, 8위는 SK입니다. 네, 5위인 LG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올 2분기 2,2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LCD 패널 판가 하락과 출하량 감소로 이와 같은 매출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은 3분기에는 2분기와 대비해 한 자릿수 중반 증가를 예상한다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23% 상승하면서 2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이자 철도주입니다. 어제 남북이 경의선 철도를 공동 점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철도 시멘트 관련 업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이 남한 측 인원 15명은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을 위해 방북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는데요. 어제는 현대로템이 급등하면서 27,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1.48% 하락하면서 2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SK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라오스에서 SK건설에서 지은 초대형 수력발전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댐 붕괴 사고로 인근 6개 마을이 홍수에 잠기고 수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장에서 선방하던 SK 관련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SK가 5.11%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주가 아주 순환을 받고 있죠. 예. 계속해서 뭐 기관들이 갖다 때리고 외국인 때리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바이오 중에서 나중에 그러면 사볼 만한 종목을 했을 때 그럼 어떤 거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현재의 회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ST팜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ST팜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ST팜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그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죠. API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 생산개발, CDMA,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거 있습니다. 올리고 헥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이 지난 6월 달에 준공이 되고 하면서 10월부터는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의 헥산을 만들게 되는데 한 800kg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800kg 하면 적은 양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고요. 전 세계에서 한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항암제를 만든다든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갖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 이 매출 자체가 9천억이 넘어가고 이 속속들이 신약을 이 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T팜에서도 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를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해서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그런 위치에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받고 주가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33,700원대인데 이 정도 가격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가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짧게 33,000원 이렇게 보시면서 실적하고 그리고 미래에 예상이 되는 올리고 헥산에 관련돼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줄줄이 약세인데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ST팜을 추천을 하신 거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오늘 25일 오전장 역시 오늘 지수 또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753.86포인트, 코스피는 2277.50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좀 밀리면서 이런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요.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좀 놓친 그런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경기 여건으로는 사실 그렇게 흔들림은 없는 상태고요. 반도체 중심 수출 성장을 발판으로 반등을 기대했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고 환율이 치솟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국면 전환의 기대감보다는 좀 경계 심리가 더욱 강화된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거래대금도 급감하고 저감에서 심리는 실종되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자영업 대출 증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우리나라 무거운 사회 분위기가 증시까지 투영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세계 감리 이슈가 좀 있고요. 대형주의 임상실험 실패 소식, 중국의 가짜 백신 뉴스 등 고밸류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IT 업종도 워낙 강세 반전에 반도체 업종의 3분기 실적 정정 통과 전망이 반도체 사이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살짝 놀리고는 있지만 멀지 않은 시점의 반등 신호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코스피 시총 중에 34%를 차지하고 있는 IT 업종의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이번 대형 IT 업종 2분기 실적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제 31일까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달러 관세, 위안의 약세가 속도 조절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수급,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거 좀 체크하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개선 여지가 좀 커지고 있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물 매수, 금투 대량 매수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낙폭을 좀 제한을 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금 좋은 모습, 코스피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모습 기대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도 오늘 760포인트 좀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탈이 좀 나온 상태인데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은 그래도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 시총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 반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회계 감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8월 중순까지 2분기 실적 확인 심리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닥 지금 당장은 750포인트 또 지금 마른 사이에 또 떨어졌네요. 750포인트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740포인트까지 저는 좀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만일 이 자리를 이탈 나올 경우에는 71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당장은 오늘 장에서는 740포인트까지 열어줄 거 생각하면서 보고요. 오후장에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기대보다는 단기적으로 나온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보수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현금 확보 계속하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사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손지우 대표님 오늘 추천주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오늘 추천주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매출액 292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유로 결제율의 상승, 월드컵 효과에 따른 트래픽 증가, 트래픽 증가 등으로 매출 증가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 한도가 좀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 매출이 좀 감소가 된 부분도 우려를 좀 사왔던 부분이지만 사실 극히 제한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제 한도가 있다고 해도 하나의 이제 ID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8월에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2018 아시아 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견고한 이용자 지표가 유지될 전망이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요. 우려했던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월드컵 판권 관련 비용이었는데요. 이게 좀 제한적이었고요. 관련 광고 판매도 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BJ 그리고 월드컵 중계방송 동시 접속자 수 30만 명을 기록한 감스트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MBC가 감스트 BJ 섭외를 기반으로 젊은 시청자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JTBC도 지난 7월부터 1인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한 랜선 라이프를 방송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얻기도 했고요. 이런 BJ들을 활용한 마케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인기 BJ 4명이 출연하는 개인 방송 콘텐츠를 보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BJ들의 인기 상승이 아프리카 TV로의 신규 이용자 유입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에 따라 아프리카 TV 매수가는 일단 아침에 적었을 때는 이제 46,500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가 43,700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구로 4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매수 유효한 가격대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55,000원 정도로 보시는데, 이게 차트상 보시면 45,000원 근방, 그리고
55,0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 그리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가 매수 유효한 상태에서 45,000원짜리는 좀 지지를 하는지 여부 보시고 좀 매집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보시면 됩니다. 예, 아프리카TV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나 시점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43,000원 붕괴 않는다면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오전 8시 이 시간에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